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죠. 11월 3일에 진행된 에어로케이 현장 채용, 잡페어 후기와 또 어떤 지원자를 뽑았는지 그 면접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요. 이 합격자의 방향성을 좀 한번 인사이트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밑에 FEAT, 쇼미더K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대단한 취지였고 좋은 성과를 냈고 그리고 이 부족한 점은 아무래도 좀 개선을 한다면 다음 잡페어에서는 정말 좀 대박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학생들이 다녀온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잡페어가 또 한 번 열리길 기대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거의 2,500여 명 현장에 참여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20명이 최종 합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5명을 채용하려고 하다가 20명으로 이 5명 더 많이 뽑았다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 학생 중에서도 한 명이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해서 또 다행이다,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채용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진행해 보면요. 저는 이번 행사를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취지와 컨셉은 매우 좋았으나 실제 운영과 이 지원자 경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국내 항공사 최초 원데이 현장 채용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충청권 지역 인재 집중 채용이었기 때문에 모험적인 요소는 있었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었던 방향성이다. 이 채용의 혁신이다. 역시 에어로케이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최초로 하는 특별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는 뉴스 기사였는데요. 되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좋았던 점은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아쉬웠던 점은 개선해서 더 나은 이 다음번 넥스트 스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좋았던 점은요. 국내 첫 현장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들이 서류 컷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스펙이 낮아서 경력이 없어서 등등등. LCC 항공사에서는 서류 합격도 힘들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들에게 기회는 열려 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채용의 취지가 있지 않았을까. 지원자들에게는 호감적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속도감 있는 채용이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충청권 인재에게 좀 집중된 기회였죠. 일단 이 충청권 대학 출신 그리고 또 실제 충청권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걸로 좀 지원자를 제한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아무래도 또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배제하고 이 지역 인재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기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 이사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 현직 승무원들과도 이제 큰 대기 없이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좋았다고 하거든요. 강병호 대표님께서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지원자들과 편안하게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직 승무원들과 1대1로 상담하면서 준비 방향성, 회사 분위기, 실제 근무 환경 이런 점들을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호감도 그리고 로열티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나 브랜딩 요소도 되게 좋았는데요. 그 인생 네컷, 국내 첫 운항일 맞추기, 스톱워치 이벤트, 굿즈 전시, 그냥 면접만 보고 오는 곳이 아니라 이제 에어로케이의 문화를 체험하는 축제 같은 장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친구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사 강연,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여행, 도전, 성장이라는 이 회사의 메시지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일단은 가장 많은 지원자들이 가장 불만 요소로 꼽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줄, 동선, 대기 시간 관리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사전 접수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3명밖에 없어서 이게 현장에서 접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기 시간이 길어서 여기서부터 좀 지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면접을 보는 부스가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 밖까지 줄이 넘쳐나기도 하고 일단 예상 대기 시간 안내가 없어가지고 1시간, 2시간 이상 대기가 되는 상황에서 멘탈도 나가고 좀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줄의 속도가 또 달라가지고 이 뒤에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면접을 보는 곳이요. 이 부스가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었는데 또 8번부터 있었던 부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1대1로 보는 곳이 있고 또 여러 명이 보는 곳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혼선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장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고 합격의 요소 포인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 공간과 강연장이 한 공간에 섞인 구조가 좀 지원자들에게 아쉬웠던 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강연 무대 바로 앞에 1번부터 7번 부스가 있어가지고 상단도 다 뚫린 구조고 그냥 칸막이로 간이로만 칸막이 해놨기 때문에 이 마이크 소리가 이 지원자 면접관 목소리에 전부 다 뒤덮어 버려가지고 이 서로 말하는 게 잘 들리지 않아서 소통에 오류도 많았고요. 이제 면접관이 이름을 다시 물어볼 정도로 잘 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소리가 정말 크게 목청껏 외쳐야 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기하는 친구들도 면접 내용을 듣고 싶어서 이 고개를 막 이렇게 들이대는 상황도 연출돼서요. 이 면접의 집중도 보안 그리고 공정성 측면에서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가 도구 그리고 질문 설계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원서에 봉사활동, 경험, 경력을 적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열려있는 채용이고 기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이제 질문 자체를 보았을 때 나의 어떤 살아온 길이 전혀 들어있지도 않고 면접관 분들도 물어보지도 않으시니까 어떤 기준으로 좀 평가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1대1 면접, 1차 면접에서는 질문이 2개 주어지는데 이제 3분 내외로 거의 끝났다고 해요. 모래시계로 시간 재면서 짧게 끝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 지원자들의 역량 경험을 보여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압박감이 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원서에 정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정보가 없는데도 이제 어떤 회사 직무 관련 심층 질문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인식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기출문제 질문이 많아서 나를 보여줄 수 없어서 기업 분석을 좀 많이 했지만 그런 관련된 질문은 많지 않았다. 조금 아쉬웠다. 라는 이야기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내와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다. 팔찌를 받으면 가운데 부스에서 경품 응모하세요. 이런 안내는 있었는데 이제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합격자의 동선이 어떻게 되고 또 합격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는지 이런 부분에 사전 설명이 없어서 좀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하고 본인이 탈락했는데도 뭐 결과를 계속 기다리고 마냥 하염없이 나중에 종이를 받으면 합격이라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되어서 되게 허탈했다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미리 안내가 충분히 나갔더라면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자의 좀 정서적인 배려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특정 방으로 이동하는 구조라서 누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좀 대기자들 눈에 좀 보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정말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피도 하고 정성을 들여서 왔는데 그냥 이 3분 4분 만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너무 뭐랄까 사실 외항사 채용에서는 이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게 우리나라 어떤 정서에서는 또 대한민국 항공사의 정서에서는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다,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대기 시간 관리만 잘 됐어도 이런 부분이 좀 덜 하지 않았을까. 기다린 시간까지 더해지니까 내가 노력한 정성, 어피, 복장 이런 거에 시간까지, 에너지까지, 멘탈 정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조금이 너무 짧게 판단되어 버리는 그 1차 면접이 과연 뭘 평가하는 걸까?
라는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채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 사전 안내, 현장 브리핑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공고, 사전 안내, 메일 문자 보낼 때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좀 상세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현장 합격자의 통보 방식 이런 것들도 미리 안내가 가야겠죠. 그리고 예상 대기 시간 범위 이런 것들도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장 안에서 면접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상세히 나와 있다면 이제 지원자들이 좀 동선도 고려하고 어느 정도 대기를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이제 현장 진행을 조금 더 도와주는 스태프가 조금 더 많다면 이제 입장 직전, 입장 직후 현장 면접에서도, 면접장 근처에서도 이렇게 좀 다시 브리핑을 해줄 수 있는 좀 요원들이 더 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기 동선 시간 관리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 사실 이게 놀이공원에 가면 그냥 무제한으로 무한적으로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줄 대기, 이게 좀 잘못되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2시간 넘게 기다린 친구들도 많대요. 그래서 저희 테이블링처럼 모바일 대기 번호 시스템, 그리고 시간이 좀 안내가 된다든지 몇 시부터 몇 시 타임, 몇 시부터 몇 시 타임, 이렇게 지원서에 따라서 좀 조를 나눴어도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 대기 시간 땡땡분, 이런 시간 안내라도 좀 되어 있었다면, 안내 보드나 아니면 좀 이제 스태프들이 안내를 해줬다면 그래도 지원자가 체력이나 멘탈이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어로케이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 고려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실 더 완벽하고 더 탄탄한 현장 채용을 또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면접 공간, 강연 공간을 분리해야 된다. 어쨌든 강연을 한 거는 좋은 강사분들을 많이 초청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면접 시간이랑 겹쳐버리면 사실 누가 그 강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누가 그 면접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면접 시간대와 강연 시간대를 좀 분리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항공산업 자페어에서 이 명사 강연할 때도 똑같이 느꼈는데, 이제 한창 부스는 바쁜데 강연은 하고, 이게 좀 이제 강연자 입장에서도 이제 참여자 입장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좀 이 현장 채용을 진행해 주시는 면접관들도 또 이 현장 직원분들도 잠깐 휴식 시간이 30분쯤은 생기면 좋으니까 강연할 때는 강연에 집중, 그리고 면접할 때 면접에만 집중, 강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시선 분산, 또 집중력 방해 이런 거 되지 않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칸막이처럼 되어 있는 부스가 아니라 아예 개별 방으로 되어 있다면, 완전히 분리만 되면 사실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너무 성공적인 자페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가 프로세스, 서류 체계 개선 이런 걸 조금 이야기해봤는데, 지원서에 경력, 경험, 봉사, 언어, 자격증 조금 더 본인의 노력한 점을 좀 다양하게 적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이력서가 컷이 되는 게 아니라, 서류 컷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는 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본인이 노력한 점들을 좀 기록해 두었을 때, 그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나를 봐주구나 라는 좀 노력한 점에 대한 어떤 인정, 그 소통 이런 부분들이 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면접관님들께서도 이런 정보가 더 있어야 질문을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모래시계 방식이 신선하긴 하지만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답변을 물론 길게 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배려해야죠. 근데 반쪽짜리 답변만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서 질문의 수를 좀 줄이고 좀 깊이를 조금 더 들어주고 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합격, 불합격 통보 방식과 이런 부분들, 정서적 배려, 아까 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합격자에게만 이제 그 특정 색의 카드, 스티커를 조용히 전달하고, 합격자 이동 동선이요, 또 대기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가림막이나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좀 멘탈이 대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그렇고, 합격한 사람은 기쁘긴 하지만 불합격한 사람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불합격자에게도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음 공고할 때 우선적으로 안내를 드리겠다, 기억하고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하겠다, 이런 부분, 이번 현장 채용 Q&A 그리고 면접 팁 자료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이런 작은 배려, 후속 조치를 또 제공한다면 또 이런 불합격자들에게 물론 큰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에어로케이라는 회사가 지원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이런 인간적인 요소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인재 채용 그리고 특정 이제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학교에 추천이 있다 이런 루머들도 많이 돌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명하게 우리는 정말 이러이러한 조건 기준을 통해서 이제 지원자를 평가하고 뽑을 예정이다라는 좀 Q&A 타임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공지가 된다면 또 이 멀리서 온 친구들이 좀 불안감을 덜어내고 조금 더 이제 투명하게 면접이 진행되구나라는 것에 신뢰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보고자 했던 평가 요소 이런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줄로 좀 정리해보면요. 그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본다. 인성, 태도, 조직, 적합도 중심의 면접이다라고 좀 한 줄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인턴 신입으로서 기본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를 좀 보고 싶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일할 때 자세를 좀 보려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인턴 생활하면서 어떤 자세로 근무할 거고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매력, 승무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승무원에게 필요한 역량,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동료들과 근무할 때 어떤 게 중요하냐. 사실 이거 제가 이 기출문제 멤버십 영상이 다 올라와 있는 건데 저희 스튜디오 테디 친구들에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개인 인적사항 질문이 좀 없다 보니까 기출 문제가 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보면 그냥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보다는 좀 인턴은 배우는 시기라는 인식 동시에 이 성실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좁은 기내에서 근무한다는 특수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서비스 안전, 협업 같이 고려할 수 있는지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막연하게 바라는 판타지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 직무를 이해하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이런 거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이해, 자기 객관화 요걸 좀 이야기했는데 이제 본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지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이제 본인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단점,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좀 자기 이해와 관련된 문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예쁘게만 포장하는 사람을 지향했을 것 같고요. 진짜 본인의 약점을 인지하고 그걸 관리, 보완하려는 태도와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팀에서 성장 가능한 사람인지 이런 걸 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완벽해요 라는 타입보다는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채우고 있다 라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을 좀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팀워크, 협업 성향인데요. 팀워크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기내처럼 좁은 공간에서 동료와 근무할 때 어떤 게 중요하다 생각하냐. 사실 팀워크 보는 거죠. 에어로케이는 좀 작은 조직, LCC 항공사이기 때문에 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태도로 풀어나가는 사람인지, 본인 위주인지, 팀 회사 위주의 이타적이고 배려 깊은 사람인지 이러한 포인트를 좀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 회사 핏, 조직 적합성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왜 에어로케이 승무원이 돼야 하는지, 본인이 에어로케이에 기여할 수 있는 점, 항공과를 전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비전공인데 어떻게 승무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첫 지원인지, 이제 진짜 에어로케이에 승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인지, 에어로케이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인지 왜 에어로케이여야 하는지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른 항공사와 구분해서 에어로케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본인의 경험, 전공을 회사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늘 이곳저곳 그냥 넣었던 떠돌이처럼 승무원만 되려고 하는 사람인지 에어로케이만을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재지원자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때나 붙으면 좋겠다 보다는 꼭 에어로케이의 승무원이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을 좀 찾는 느낌이 강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성장 가능성, 학습 능력, 중국어, 영어 성적 둘 다 있는데 본인의 어떤 공부 비법을 말해봐라. 자, 이런 질문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꾸준하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사람인지 또 회사가 어떤 특정 노선을 취향하고 하면서 언어나 서비스 스킬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독려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변화도 따라올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성실히 했습니다 보다는 구체적인 루틴, 전략, 습관 이런 것을 좀 설득시키고 스토리화했던 지원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점수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는 승무원으로서 지향점, 가치관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어떤 승무원 되고 싶은지, 에어로케이의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예쁘고 친절한 승무원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안전, 서비스, 팀워크, 브랜드 이 4가지 축을 통해서 좀 어떤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지를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체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눈여겨봐 주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의 강점을 회사의 구체적인 니즈에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정말 에어로케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에어로케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나만의 색깔이 있으면서도 회사의 방향성과 충돌되지 않고 오히려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저는 좀 솔직하게 아무거나 말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이 에어로케이 같은 에어로케이다운 질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준비된 멘트에서 벗어나서 이 생각과 감정의 그 결을 보고 싶었던 질문인 것 같은데, 그냥 이 사람과 실제로 같이 근무하면 어떤 대화가 오갈까?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계산된 답변보다는 좀 본인의 감정 상황을 담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위트 있고 센스 있고 또 함께 근무하고 싶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사람, 이런 걸 좀 보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형식적인 답변, 예쁘게 포장된 것보다는 직설적이기까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솔직 담백한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기에 너무 이제 시끄럽고 정신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저런 걸 보여주기가 쉽지 않고, 진짜 대부분 학생들이 정신없었다, 어떻게 끝났는지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순발력, 자 그리고 뭐 영어 질문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물론 이제 영어나 중국어 이런 거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로케이가 원했던 지원자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제 인턴 신입다운 자세가 분명한 사람, 배울 준비되어 있고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하고 본인의 단점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원하지 않았을까. 팀워크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좁은 기내 작은 조직 환경도 이해하고 나보다 팀 동료를 먼저 보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에어로케이 핏과 맞는 진짜 우리 사람. 그냥 승무원이면 어디든지 원하는 게 아니라 에어로케이 브랜드, 규모, 노선,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여기서 이런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구체적인 분석과 객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 회복 탄력성과 멘탈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 재지원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아주는 면접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졌던 경험을 성찰로 돌릴 줄 알고 다시 도전할 때 좀 피해의식, 실패 경험보다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것을 노력해서 바뀌어 왔는지, 성장 관점이 앞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학생 중에 합격한 친구도 직전인가 그 이전 2번째 전쯤에 진행됐던 채용에서 최종 탈락을 했던 친구거든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24기니까 지금 1년 넘게 수업을 꾸준히 해왔고 나이가 완전 20대 극후반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진 점들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덕분에 진짜 그게 이렇게 좀 들어맞았는지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되게 좀 저도 보람찼고요.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대표님과 단체 사진도 찍고 또 실제 이렇게 꽃다발 이런 것들을 선물해주면서 마치 쇼미더머니에서 메달을 주는 것처럼 좀 이런 합격에 증표를 주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에어로케이다운 방식이었고요. 에어로케이답다. 아마 이게 이제 정말 개선이 잘 되고 진행된다면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전국 단위로는 불가능한 게 뭐 인파가 너무 많이 모이면 진짜 문제가 크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원자를 보는 게 어려우니까 이게 충청권 지역 인재 채용이니까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면 또 지역 인재 특혜 논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뭐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시행착오를 한번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상 촬영해 보았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력을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면접 준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의미 있는 강의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